안녕하십니까. 이루진단 충북의 이예수입니다.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16년도 2월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오늘 이루진단 충북에서는 신년 특집 마지막 순서로 이근규 제천시장 특별 대담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에 제천시 시정 운영 방향과 또 계획을 들어보고요. 중점 추진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 부분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지 이근규 제천시장과 두 분의 패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 왼편으로 이근규 제천시장께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민이 행복한 우리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게 되죠. 설날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온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해는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메르스, 가뭄, 거기다가 구제역, 또 제천에서는 또 백소 파동까지 있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시민시장 여러분들이 모두의 한결같은 성원과 따뜻한 사랑에 힘입어서 또 우리 제천시의 처녀 공직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이제 올해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2015년도에도 이제 굉장히 바쁘게 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시정 운영을 좀 돌이켜 보시면 뭐 성과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은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지난 한 해는 저희가 헌정사상 저희 제천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유고가 되는 그런 한 해였었죠. 정말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뼈아프게 느꼈던 한 해입니다. 저희는 정말 지난해 정말 성과를 하나 크게 거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우리가 한방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제천시의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 심의를 통해서 우리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정부에서 승인하는 그런 쾌거를 얻었던 한 해가 지난 해였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평택부터 제천까지 오는 동서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됨으로써 이제 평택항까지 한 60분대의 거리가 가까이 됨으로써 이제 평택항은 우리 제천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제천의 항구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느끼게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안전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안전 네트워크도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결성을 했는데 여기에 기해서 저희 산업안전체험관과 그리고 학생안전체험관을 정부로부터 유치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던 그런 한 해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은 해묵은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노력했는데 잘 안 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왕암동에 있는 그 폐기물 매립장 그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100% 완벽한 그런 해결 방안을 찾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다만 그동안 이 왕암 폐기물 매립장을 좀 방치해두고 있던 것을 이제 정부로부터 환경부로부터 3억 원이라는 국비를 처음으로 유치해서 정부가 제천시와 함께 이 시설을 점검하고 또 오염 실태를 같이 확인하는 그런 용역 과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 모두가 함께 했었던 동서고속도로의 나머지 구간 제천에서 삼척까지 가는 구간을 시민 모두가 지금 바라고 같이 추진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좀 아쉬움을 남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해야 될 우리 과제로 또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근규 시장께 질문을 드릴 패널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세명대학교 경찰공공행정학부 고숙규 교수님 그리고 중부매일신문의 이보안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그 고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죠. 앞서 이제 지난해 시정을 시장님께서 직접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난해 제천시정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시장님께서 그 초두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천에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님 혼자서 중앙정부를 대응하고 하시는 과정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은 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하여간 저는 그 자전거 민생 탐방이라는 것에 좀 긍정적인 면을 역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
정치라는 것이 그야말로 민생 정치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중앙 정치에 오리엔티드가 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실생활에 연관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다니신 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미끄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죠. 네, 어느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입니다. 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중요도가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새해를 맞아서 좀 긍정적인 면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면 중에 가장 큰 것은 2017 제천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정부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도시재생사업 정부 공모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과거에 국토교통부 사업이 도로를 내는 등 SOC 위주였다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이 중점적으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천의 경우 옛 동명초 인근 또 서부동, 서부시장 주변 등이 현재 황폐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발전할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 교수님과 또 이보환 기자께서 지난해 제천 시정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올 한해 그러면 제천 시민들께서는 그 제천시의 어떤 점들을 바라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화면 보고 만나보시죠. 이제 금년 7월이면 전반기 2년을 끝내고 후반기 2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투에 와닿는 정책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러한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좀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방 엑스포가 약초 시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치르다 보니 약초 시장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방 엑스포는 약초 시장과 연대해서 실질적으로 약초 시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왕암제 산업 폐기물 매입장 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도 방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올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시멘트 공장 지역의 이제 건강 피해 주민들 문제입니다. 제천만 해도 80명이 넘는 건강 피해 주민들이 정부로부터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가신 분도 많고 이제 문제가 좀 시급하다고 여겨지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시장 시대 제기되는 민원과 그리고 제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과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공유를 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설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제천 약초 시장이 뿌리가 한 100년 이상 된 전통 시장입니다. 이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전통 시장으로서 전국 3대 양령 시장으로서 명성을 날렸으나 오늘날 우리 제천 약초 시장은 크게 발전한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약초 시장 상인의 회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나 제천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 전통시장이 지금보다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천의 그 지역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제천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정을 이제 돌아봤을 때 사실 좀 그런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정쟁적으로 또 소모적인 그런 시정을 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차제 앞으로는 좀 정쟁을 지향하고 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시정 운영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그런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후에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올 테니까요. 다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답변을 주시죠.
우선 근본적으로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우리 이제 시민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시정이나 또 시민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저렇게 깊이 이해하고 또는 거기에 따른 주문이 있다는 것은 매우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 결국 이제 남은 것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 그리고 시민사회의 생활 공동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 엮어서 시정의 동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다 반영할 만한 문제들이고 또 추진하고 있는 문제라서 또 차후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려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3산업단지도 이제 이번에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2산업단지도 제가 취임하고 나서 대략 한 50% 정도 분양률을 가지고 있던 것을 1년 만에 96%까지 분양을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대규모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좀 여러 가지 형태의 효과를 거두기 중요하겠다. 또 며칠 전에 한 1,0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제가 확보해서 이 보도를 통해서 나갔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결국은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해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천시의 올해 시정 운영 방향과 또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그 제천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도시 건설을 이제 화두로 내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그 제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그 주력 산업들,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은 결국은 한방 바이오 산업 그리고 관광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많은 관광객 유치 그리고 대규모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고용 환경,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투자를 유치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구 증가를 또 꾀하는 이런 일들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천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자리하신 두 분의 패널께서 이근규 제천시장께 직접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질문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한 후에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가 질문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고 교수께서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을 46개를 제시를 하셨고 지금 가장 최근에 뉴스를 보면 11건이 완료가 됐고 정상 추진이 34건 이렇게 돼 있어서 이행률이 5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공약 완료라고 내려진 결론에 보면 사업비 축소 기간 연장 이건 뭐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대단히 물류단지 조성 공약 같은 것은 그야말로 경제하고 연관된 건데 2017년 이후로 투자 계획이 늦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제시하신 공약들이 정말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시장님 보시기에 이 진척 사항이 정말 안심해도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계량적인 수치라는 것은 사실은 뭐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단히 물류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방침을 잘 아시지만 투용자 심사를 하고 기본적인 용역 과제를 통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선행되는 것입니다. 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갑자기 건물을 짓고 땅을 뭐 파고 이런 게 아니고 정부와 국비와 우리 지방비가 함께 투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에 대한 연구 과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충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이것을 연구해서 입지를 벌써 정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투입 방안 또 여러 가지 유치하기 위한 것들을 다 용역 과제를 통해서 하고 지금 뭐 두세 번에 걸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투용자 심사에 대한 정부 절차로 또 넘어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완성도가 높은 그런 과정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그 공약을 중에서 저희가 그 사업비 축소와 기간 연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시정을 딱 인수인계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위험한 일들을 빨리 정리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동명초등학교 단지에 거기에 대규모 교육문화센터,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사업은 약 800억 대가 넘는 예산으로 승인까지 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 예산을 우리가 만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비는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물론 20억, 문화회관에 20억 정도는 투입을 하죠. 나머지 약 한 800억 가까운 돈을 어떻게 이것을 조성할 것인가라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매년 200억씩 4년간에 걸쳐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겠다는 얘기였었는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저희 제천시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경제적 경비를 다 제하고 사업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 100억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짓겠다는 뜻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업을 쭉 점검해 보니까 기본의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투융자를 했던 것에 의해서 너무 많은 것이 증액된 것은 투융자 심사에서 다 탈락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이건 사실상 우리 예산상으로도 어렵고 정부와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건 실패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취소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시정의 핵심이 과연 그동안에 발전지향적으로 토목 형태의 그런 외형적인 그런 보여주는 그런 행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가는 또 시민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중심의 사회로 갈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그런 의제를 좀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외부적인 그 변화 또 내부적인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런 공약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예. 이 기자님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저는 그 기업 유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내 기업 유치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물론이고 단체장들은 모두 기업 유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자신들만의 기업 논리에 따라서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천의 경우는 앞으로 제3산업단지를 닦고요.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기업 유치를 할 계획이신지 또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기업 유치는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제1산단지는 100% 다 분양이 돼 있고 제2산업단지가 이제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대략 한 50%대가 분양이 돼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따른 조례를 바꾸고 시의회와 협력을 해서 1,000억이나 또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그러한 공장이 올 경우에는 상당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증액하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 대기업에 대한 그 투자 유치 설명회를 통해서 서울에서 도지사님과 함께 다 모여서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결국 기업의 중심부가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천의 기업 환경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기업이 오려고 할 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보환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 또는 좋은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연, 혈연을 좀 뛰어넘어서 정말 열린 사회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제천 시민과 같은 그런 공동체로 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갔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3산단을 빨리 저희가 추진한 이유가 결국은 3산단이 이제 완성이 되려면 수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저희가 한 10만 평에서 한 15만 평 정도의 예비적인 그런 입지가 될 만한 곳을 이미 골라놓고요. 이제 제가 2월 달부터 또는 3월 달 계속해서 관련 직원들과 함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이제 기업 투어를 제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어떤 저희가 한 100억 정도의 그 투자 진흥 기금을 다 조성을 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기반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는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직접 나서는 시기가 이제 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3산업단지 착공을 통해서 생산 유발 효과를 2조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2조 한 1,000억 정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한 5,600명 정도를 지금 잡고 계시는데요. 아마 이게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닌가 예, 싶어요.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그 산업의 추세가 이게 고용 없는 성장이 추세이고 예, 그렇죠. 예. 만약 이게 5,600명 정도가 오면 제천 인구가 한 사람씩만 뭐 그 부양가족 한 2, 같이 3만 온다고 명 정도가 이제 부가가치 중대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보죠. 예, 인구가 한 15,000명 뭐 이 정도가 증가할 거가 예측이 되는데 실제로 그동안 공장들이 왔지만 그렇게 인구 유입 효과도 크지 않았고 실제로 고용 효과가 또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기계화된 공장들이 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말 5,600명 정도가 고용만 창출이 되면 제천에서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근데 이게 낙관적으로 보시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이 수치적인 걸 갖다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3, 3단 정도 되는 규모, 지금 2, 3단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인데 거기에 이제 기업이 유치가 될 때는 아시다시피 제천에 있는 그 젊은 일자리 창출도 물론 됩니다. 그래 지금 저 지역에 아주 그 명문사학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사실은 제천에 일자리가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로 다시 돌아가거나 다른 곳을 또 일자리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3산단이 완성되는 단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예비적으로 저희가 세명대학과 대원대학과 맞춤형 그런 그 여러 가지 일자리 교육도 하고 또 다양한 지역사회와 같이 공동체의 그런 그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바로 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기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한번 그 설명을 했더니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는 산업고등학교가 있고 디지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바로 인근 영월에 또 영월 공고가 있고요. 이렇게 정말 산업 근로자의 좋은 자원들을 갖출 수 있는 구조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서 정말 좋은 그 근로자로 성장시켜가는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3산업단지에서 이런 것들 예비적으로 함께 준비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복지 일자리 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함께 연구하고 또 각 학교에 저희가 뭐 나름대로의 맞춤형 그런 일자리 교육도 함께 연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저희 죄송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자연 감소되는 인구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천의 경우는 줄어들어도 아주 미세하게 어떨 때는 약간 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정체된 상태로 있는 것도 그나마 제2산업단지에 유입되고 있는 젊은 근로자들도 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행복주택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고용하는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미니복합타운을 만들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수도권에 있는 근로자들도 충분히 올 수 있고 또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에서 길러낸 좋은 그런 근로자들이 또 사회인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고스키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저 세명대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제천시가 세명대의 하남 캠퍼스 설치를 막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각하됐죠. 지역 내에서 세명대 그 하남 캠퍼스 설치와 관련해서 물론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요. 또 일부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능사는 아니다. 왜냐하면 세명대도 고육책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인데요. 그 세명대 입장도 좀 충분히 듣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 시장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세명대학교 문제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세명대를 뭐 이렇게 이전하려고 하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 세명대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또 반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무슨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세명대학이 우리 제천시에서 또는 제천시에게 있어서 세명대학에 있어서 제천시는 매우 중요한 상호 동반자다라는 그런 인식의 틀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세명대학이 옮기려는 이유가 뭡니까? 제천이 싫어서 아니죠. 순전히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의 정원이 미달될 우려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 경영이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예측입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사실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이 학교를 교수님들에 대한 처우, 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장학제도, 다양한 특화된 그 학교 경영과 학교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나 어떤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을 강화함으로써 정말 성장 가능한 지방대학의 핵심 대학으로 가는 것이 더 본질적인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위치를 변경해서 수도권에 가서 이렇게 학생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건 상업적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객이 많은 곳에 갔다가 점포를 차리겠다는 얘기처럼 돼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는 설립자 고 권영우 이사장님의 설립 취지하고도 안 맞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우 전 이사장께서 정말 여기 위세광명의 정신을 가지고 이 중부 내륙 도시에 대학을 설립한 것은 단순한 그런 경영 논리만이 아니라 정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고 UCLA가 그렇고 UC 버클리가 그렇고 하버드가 그렇고 모두 다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있지만 그 특화된 것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섰어요.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다시 좀 마음이 아픈 것은 뭐 일찍이 병환이 오셔가지고 참 떠나가셨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그분을 최후에 만났을 때는 최소한 제가 정치적으로는 뭐 별 힘이 없고 아무 사회적으로 힘이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범위 내에서 세명대학을 우리 고 권영우 이사장님께서 가진 그런 유지처럼 정말 지역에서 또는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명문대학으로 펼쳐가는데 미력이지만 일조하겠다 이런 각오를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헌법소원 문제도 간단합니다. 헌법소원을 내서 그것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본교가 지방에 있는 경우에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은 그 지방의 경제의 한 30%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예를 들면은 세명대학과 대원대학이 대략 한 10,000여 명, 한 13,000명 가까운 교수, 교직원, 학생 또 관련된 직원들이 있죠. 그러나 저희 인구는 14만 명입니다. 대략 10%를 점하고 있는 그 비율이지만 그 세명대학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가진 경제활동 그 영향력으로 보았을 때는 개천지 경제의 30%를 좌우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본교를 두고 있는 대학이 수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에 대해서 단 한 가지 단서를 좀 갖고 있죠. 그 지방에 본교가 있는 지방의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의하지 않고 있느냐, 동의하느냐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은 세명대학이 수도권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많은 서명을 통해서 약 85,000명의 서명을 통해서 밝혔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 올라가서 한 1,000여 명이 국회 대회장에서 우리나라 여야 지도부에 있는 많은 지도급 인사들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지방대학 육성법, 그리고 수도권 정비법과 수도권 대학생 정원에 대한 감축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것은 불가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한 바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세명대학의 수도권 진입을 막아고자 하는 입지는 정부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아까 85,000명이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설명하자면 시민 모두가 세명대학을 함께 가는 동반자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세명대학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키우고 함께 발전시켜 갈 테니 시에서도 열심히 세명대학과 같이 협력해서 더 발전하는 대학으로 키워가 달라. 이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오늘 이근규 제천시장 특별대담으로 이루어진다는 총국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앞으로 한 두 분께 각각 한 2번씩의 질문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준비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로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또 이제 두 분께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한방 바이오 박람회가 열리죠. 그리고 내년에 2017년에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또 열리게 되는데요.
그 한방을 이제 제천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이제 바이오 엑스포는 뭐 이제 과거와 달리 국비 사업을 뭐 유치만 한다고 해서 이제 되지는 않고 정부의 승인이 단서가 됐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통해서는 그 동안에 국내에서 어떤 한방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로 저희는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또는 유럽, 동남아시아 급기야는 지난해 12월 20일자로 발행된 한중 FTA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중국 시장까지 공략을 하는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산업화를 연결시키고 또 물론 한방 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게는 제천이 가지고 있는 약초의 우수성 또 제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천연물 산업에 대한 것들을 함께 연결시켜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중국을 담당하는 외사 담당 직원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채용을 하고 또 주한 외교 사절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세계 각국의 언론 특파원들 같이 관리를 시작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외교관들, 공관원들, 또 코트라 관련된 상업 관련, 무역 관련된 그런 분들, 또 주요 언론사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방 산업의 우수성 그리고 제천 한방 바이오 산업의 예비적인 그런 홍보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뭐 작년도에 그 중국 의학자가 노벨 의학상을 탄 것이 그 동양 의학이 서양 의학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이 잡혀가는 시대가 다가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한방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역량을 총 결집하고 또 이 세명대학에서 굉장히 우리 이용골 총장께서 굉장히 협력적인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한방 바이오 산업을 위한 예비적인 그런 많은 기관, 조직 그리고 인적 인프라들을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성과를 거두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졌던 2010년에 한방바이오 엑스포를 통해서 얻었던 성과가 매년 있었던 한방바이오 박람회 이것이 축적돼서 이제 내년도에 펼쳐질 2017 한방바이오 산업 엑스포는 명실상부한 바이오와 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대규모 국제 행사로 연결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해외 시장에도 좀 더 신경을 쓰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 교수께서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그 시장님이 그 시의회하고의 갈등에서 참 좀 중심에 서 계신 모습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원이나 모두 시민이 뽑은 사람들이고 두 집단, 두 부서들이 물론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지만 그렇게 좀 갈등하는 모습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러싸고 이제 시민들이 좀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의회와하고의 관계 정립을 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뭐 이제 크게 보면 국회에서 지금 뭐 선거법 하나도 지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죠. 국회가 정파 싸움으로 변질되고 또 청와대와 국회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또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이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그것으로부터 극복돼야 된다는 건 저의 신념이고 또 그것은 이미 국민들이 다 정당 정치를 배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였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천당이라는 그런 슬로건과 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것은 야당이지만 정파와 상관없이 임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다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선 첫째는 뭐 정치적 리더십이 공백이 오는 바람에 그러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 있는 시민들과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과 제천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약간 좀 혼재돼서 약간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필연적으로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들 말로는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저희 더민주당 이런 야권
그런 개혁적인 그런 시정을 처음 겪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의롭고 진솔된 그런 시민 모두가 함께 뛰는 사회가 더 옳지 않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십수년간 일정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로부터 매우 서운함을 제가 느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뭐 제가 더 극복해야 될 과제죠. 그러나 제가 무조건 제가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 또 시정, 시장 모두가 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역할이고 그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까지는 저는 오히려 권장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중심에 시민이 있고 그 중심에 제천시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고민한다는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만 않는다면 저는 저 제천시의 시의원들의 역량과 그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사고 또 현장에서 체득한 많은 민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 소통해서 정리해내는 과정에서 이 정치적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의한 혼란이 좀 과도하게 느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지금 뭐 고소까지 간 상태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 시민사회가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있어요. 저는 사실은 누굴 고소하거나 제가 뭐 그렇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뭐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그게 한 일인데 마치 이제 시의회에서 일부 어떤 오해가 있냐면 시장이 그걸 좀 풀어달라 이런 주문과 요구는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름대로는 공정한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는데 아무리 제가 시장이라고 한들 혹은 대통령이란들 그것을 일방적으로 뭐 취하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측면에서 다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고소 고발이 됐으면은 거기 가서 철저하게 해서 무혐의를 받아서 명예를 회복하고 그 과정과 상관없이 일단은 모든 것은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 그 과정에서는 정말 성심성의껏 시정을 같이 논의해가는 동반자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기자 이어가 주시죠. 네, 시민이 시장이다. 항상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옛 시청 입구에 시민 시장실도 만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여 명으로 그 시정 시정소통시민회의 이거를 출범시켰는데 물론 뭐 좋은 평가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너무 구호에 치중한 것 아니냐 또 기구 자체가 옥상옥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과연 좀 어떤 그 성과가 났는지 또 변한 게 뭐가 있는지 시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시민시장실과 시정소통시민회의는 이제 저의 뭐 공약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공약은 가치에 대한 공약이라고 저는 우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정과 시민이 수평적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동안 수직적 사회로 마치 관이 위에 있고 민은 뭐 무슨 하부 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던 사회를 수평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면 일단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선 시민에게 더 많은 방점을 저희들이 찍게 되죠. 그래서 시민시장실이 강조가 되고 시민시장이 강조가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 갔다가 야단을 맞습니다. 그럼 옆에 있던 분이 아이고 시장 왔는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러면 왜 나도 시민시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또 어떨 때는 뭐 주변 사람도 당혹할지 모르지만 저는 괜히 기뻤어요. 시민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말로 얘기하면 학력이 또 얼마가 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힘이 있든 없든 나도 시장이야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그들의 삶이 좀 더 힘이 나고 있다라면 저는 매우 참 고무적인 변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 시정에 바라는 목소리를 쭉 담아주실 때도 저희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양한 분들이 정말 지역 현안에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을 느꼈죠. 이 시민시장 시대 이전에도 그런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시정에 표출하거나 자연스럽게 시정의 많은 건의나 또는 지적으로 또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과 같은 눈높이에서 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정소통시민회의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정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혹은 좀 멀리 있었던
뭐 소위 얘기하는 시정을 함께 끌어가는 동반자가 이 통장, 주민자치위원 또는 각 직능단체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예산이 집행되는지, 어떻게 이 정책이 펼쳐지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다 알려줄 수 있는, 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정소통시민회를 만들었어요. 그 인구비에 따라서 우리 읍면동에도 다 포함을 했는데요. 한 400여 명이 모여서 토론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 중에서는 어려운 회계 장부를 잘 읽어보지 못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설명해드렸어요. 충분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민 한 사람이 그것을 다 알고 결제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최소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변화로 가면 제 생각에는 14만 시민이 그동안 만약에 10,000명이 열심히 뛰는 사회였다면 14만 시민이 가급적 모든 사람이 함께 뛰는 사회로 바꾸고 싶은 것이 저의 그런 취지였는데 뭐 아직까지 뭐 많은 성과가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시민시장실만 해도 뭐 처음에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서 그 속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논의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작년 7월 29일 날 저희가 신년 시장실을 열었는데 벌써 1,000여 명이 거기 다녀갔다는 기록을 제가 보고는 참 감개무량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의병 도시이기도 하고 또 제천이 이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되어 있는 도시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뛰는 그런 시대를 만들고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질문 하나씩 더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제천시가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시정 방침이 보니까 체험과 관광이에요. 근데 올해 그 시장님 신년사를 보니까 청풍호 케이블카, 수상비행장, 뭐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앞으로 조성하겠다라는 말씀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와서 뭘 체험하고 가야 될지, 뭘 관광하고 가야 될지, 물론 뭐 기존의 관광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천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무슨 그 상품 관광하고 연관지어서 그러니까 뭘 팔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뭐 제천이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된 건 2014년이죠. 네. 그동안 이제 예비적 준비를 쭉 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상당한 시간이 걸려가면서 되는 거고 또 수상비행장은 올 봄에 이제 개장됩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인 그런 하나의 단순 관광 인프라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뭐 성장 동력의 한 축을 이뤄갈 것들이죠. 근데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핵심은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와 체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녹여내자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교동 미나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 뭐 가보셨겠지만 거기 가보면 거기에서 뭐 벽화 작업, 체험 공방 또 여러 가지 소위 뭐 FIT 자유 여행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현재 뭐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다 수치를 정확히 확장할 수는 없지만 대개 평균 한 3,000여 명이 다녀가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명소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가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제천의 인프라를 충분히 다 대표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제는 이제 그 이외에도 뭐 교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음식에 종사하는 분들을 관광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우리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다 연수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제천 시티 투어를 하고 있고 또는 잘 아시지만 이제 그 배론성지와 연결되는 철도와 배론성지와 연결되는 그러한 코스를 개발해서 일종의 성당 열차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것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결국은 이제 요즘 사이버 시대이기 때문에 관광 홈페이지가 과거에 보면 너무 단순화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바꾸고 관광 홈페이지를 좀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것도 관광도시 사업에서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식당, 숙박업소, 각종 체험장, 저희 뭐 산악 체험장이나 익스트림 스포츠가 있는 곳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는 통합 예약 관리할 수 있게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놓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관광도시 사업으로 이제 국제 청소년 교류 사업까지 함께 펼치면서 뭐 제천의 힐링 음식 페스티벌 또는 뭐 다른 그 블로거들, 사이버 블로거들 초청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제천을 널리 알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네, 질문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이나 자치단체 모두 복지 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제천만의 차별화된
복지 정책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들은 이제 독거노인 문제가 좀 심각해요. 겨울철에 혼자 사는 분들이 참 춥고 여러 가지 힘들죠. 그래서 저희가 독거노인 공동생활체를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을 잘 즐기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희망 나눔 콜센터에서 빙고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이 생활고를 좀 일시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주는 그러한 프로젝트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겨울이 오면 사실은 이 가스 난방 하시는 분들, 도시가스 쓰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연체가 될 경우에 이걸 갖다 가스를 끊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생명에도 위협을 주는 일이죠. 특히 추운 제천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가스회사하고 긴급 협약을 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시에서 책임질 테니까 끊지 말아라. 라는 그런 형태의 협약을 했습니다.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잘 따라주고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는 입장이고요. 또 우리 제천 무료 간병인 지원 또 오시에 최근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보건소를 저희들이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시장에도 나가고 또 전통시장 또는 5일장 하는 곳에 보건소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가서 생활 환경 때문에 상사하고 이러냐고 건강검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가서 혈압, 콜레스테롤 다양한 형태의 일상적인 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는 시민들이 이 보건소가 이제 우리까지도 이렇게 관심 갖고 챙겨주고 있구나라는 그런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자로 나와주신 고숙기 교수님 또 이보환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근규 제천시장 특별 대담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제천 시민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지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제천시를 이렇게 흔들림 없이 잘 지켜준 점에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작년도는 저희가 신년 화두를 시민 행복 우리 제천 이렇게 정했었죠. 어려운 한자 성어를 벽에 걸어놓고 시민들과 좀 괴리감 있는 것보다 편안하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게 더 중요하다 해서 신년 화두를 순 우리 글로 이렇게 편하게 했습니다. 올해는 신년 화두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 희망 제천입니다. 정말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모든 사업에 모든 현장에 우리 삶 속에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많은 혼란이 있더라도 우리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가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으로 열어가는 그런 희망 제천을 만들자. 이것이 올해의 신년 화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시민시장 시대를 자랑스럽게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이근규와 또 처녀 우리 공직자 그리고 제천시와 함께하는 많은 시민들이 제천의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멋진 새날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제 다가오는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많은 축복 속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명절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2016년 제천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또 비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 분께서 말씀 나눈 걸 들어보면 이제 올해 제천시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현안들이 잘 풀려서 제천시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루진단 충북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